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제가 맨날 이제 지구본 연구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현지에 계신 교민들 아니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시거나 전문적인 내용 말씀해주시면 제가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드디어 현지에 계신 분께서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우리 정민재 교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네. 캐나다에 들어와서 유학생으로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묶여 있게 된 약간 그런 케이스랄까. 예,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돌아오길 원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불효자가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네.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 시간이 한국에 있던 시간보다 더 긴. 훨씬 훨씬 길게 긴. 됐죠. 예, 중학교 1학년 끝나고 나왔으니까요. 예. 네. 현지에서 또 만나서 결혼도 하시고. 네,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캐나다? 지금 사는 곳은 이제 에드먼튼이라고 해서 네. 사실은 이제 한국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는 곳인데 캘거리 위쪽에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예, 차 타고 이제 가면은 있는 알버타라는 주에 이제 주도로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예. 2시간 반이면은 캐나다에선 가까운 거죠, 보면. 그러면은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죠. 그냥. 예. 어쨌든 큰 나라다. 예. 네, 사실 이제 캐나다 이야기를 하면 제가 캐나다 이야기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이제 좋아해 주시고, 특히 이제 교민분들께서 여러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셨는데, 숫자로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자료로 볼 수 있는 이야기 말고 생생한 이제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현지 이야기를 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때 특히 이제 현지에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올려주셨던 게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렌트비도 너무 올랐습니다. 네. 죽겠습니다. 이럴 거면은 그냥 차라리 한국에 가는 게 나을 거 그래요. 보면 아니면 그때 차라리 미국으로 갈 거 그랬습니다. 다양한 댓글 달렸는데, 네. 일단 현지에서 올해 지금 이제 2002년부터 네. 쭉 계셨다고 보면 20년 넘게 이제 쭉 계셨을 텐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캐나다 부동산 네. 어떤 상황인가요, 보면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약간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테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2015년에 제가 첫 부동산 이제 구매를 하면서 집을 처음 장만하신 겁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구매를 잘못해서 굉장히 비자발적 초장기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제대로 물렸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물려 있고 내가 왜 다른 곳에 사지 않고 이곳에 샀고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기에 네. 이렇게 됐을까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쭉 자료들도 이제 찾아보고 하면서 나누는 거니까 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네. 됩니다. 보면은 사실은 저희 집값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6년까지만 해도 예. 집값이 비슷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나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네. 메이저 시티 위주로 봤을 때 크게 네. 차이가 안 났다. 네, 크게 차이는 안 났어요. 근데 이제 밴쿠버가 조금 더 비싼 좀 더 수준, 비싸고. 1, 2억 정도. 예. 왜냐하면 거긴 날씨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좋으니까 온화하고. 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 좀 놀리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시애틀 놀리잖아요. 네. 날씨 안 좋고 날씨 안 좋고 우중충하고 맨날 막 안개 비 끼고 오고. 축축하다 네. 보면은. 근데 밴쿠버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황금 땅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는 이제 날씨 프리미엄을 좀 받아가지고 원래 네. 밴쿠버 좀 더 비쌌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2005년도 이제 이후로는 캐나다가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그 중앙은행보다 금리가 한 많게는 2% 정도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부동산 매력도가 좀 더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금리도 비싸고 네. 어떻든 간에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실수요자만 네, 내가 그 진짜 동네 가서 살 네. 사람만 샀다. 네. 예,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 그래서 막 에드먼튼 살다가 막 밴쿠버 이사 가는데 막 2억 더 주고 막 그런 집을 사 그러면 막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2005년부터 예. 이제 기름값이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05년? 네. 2005년이면은 이제 그 중국이 주도했던 이제 네. 슈퍼사이클, 원자재 슈퍼사이클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한바탕 이렇게 쫙 올라가던 시기인데. 맞습니다. 캐나다도 그런 영향을 받았나요? 보면? 예.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6월 달이 예. WTI 기준으로 이제 한 막 140을 막 이렇게 찍고 예. 이제 피크를 이제 때리면서 부동산 부동산 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붐이 다른 데는 아니고 예. 에드먼튼 캘거리. 에드먼튼 캘거리. 아니 밴쿠버는 제가 이해되는데 캘거리도 이해되는데 에드먼튼은 예, 에드먼튼 캘거리 그러니까
오일앤가스 산업이 아. 다 이제 에드먼튼 캘거리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제 부동산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예. 와 그때는 에드먼튼이랑 캘거리 사람들이 와 이거 집이 너무 집도 막 비싸지고 막 이러니까 자산들이 막 이제 쌓이면서 사실 그때 막 그 알버타 프리미어가 예. 약간 어떻게 따지면 이제 알버타 주의 총리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네. 프리미어가 포퓰리즘 정책이라 그래야 될까? 막 이제 막 퍼져도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쏟아져 막 들어오니까. 캐시로 막 500불씩 꽂아주거든요. 이야, 통장에다 그냥 네, 막 통장에다 막 꽂아줘요. 이야. 개인당 막. 그게 2000 2000막 5, 6년 5, 6년. 막 이래. 이야. 이때거든요. 네, 2005, 6년부터 이제 집값이 이제 확 이제 그러면은 엘버타 이런 네. 쪽에 이제 뛰었는데 한번 네. 전체적인 그래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보면은 네, 이렇게 예. 보시면은 2005, 6년, 예. 7년, 8년, 9년까지 예, 이렇게 그 주황색이랑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에드먼튼이랑 캘거리 집값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캐나다 전체에서 한 2006, 7, 8년 요 사이에는 네, 에드먼튼 지역이 제일 비싼 캘거리랑 네, 엄청 좋았죠. 이때는. 밴쿠버를 그냥 가뿐히 눌러버리는. 네, 이때는 오. 뭐 집이 예. 없다고 막 다들 아우성을 칠 때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때 한번 부동산에 호황을 한번 보고 예. 이건 진짜다. 역시 부동산이다. 요거를 한번은 고등학교 때 한번 봤다가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2008년도에 예.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제 전국 집값이 이제 굉장히 한번.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음.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2009년 3월부터는 네네.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QE 1, 2 예.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QE3까지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장단기 금리를 제로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이라든지 그런 부실률이 굉장히 높은 부도율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단기 금리를 상대적으로 좀 빨리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2010년 하반기 이후로 예. 0.25에서 1%까지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부동산 이야기 하다가 이제 금리 이야기를 잠깐 넘어갔는데 네. 지금 다시 이제 그래프 한번 보면 재밌는 현상이 제가 좀 보여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저 위쪽 그래프는 이제 상대 가격 이제 비교죠. 이제 보면은 이제 20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더 가격이 올랐나를 이제 지역별로 쭉 보면은 사시고 계신 에드먼튼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쫙 올랐다가 그 다음서부터 계속 비슷하네요. 보면은 한 24년까지. 예. 그러니까 거의 뭐 100에서 시작해서 이제 200 정도. 네, 제가 예. 비장기적 장기 투자를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예.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저 위쪽에 보라색이나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보라색이 밴쿠버, 그다음에 초록색이 이제 토론토. 예.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4배 가까이 네. 예. 이렇게 이제 올라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6년까지는 전체 캐나다 집값들이 뭐 비슷비슷한 페이스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네. 2008년, 2012년을 전개로 하면서부터 오르는 동네는 확 오르고 네. 서울에 뭐 강남 오르고 나머지 동네들은 네. 잘 안 오르는 것처럼 맞습니다. 비슷한 양상이 캐나다에서 벌어지는군요.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토론토나 밴쿠버에 네. 투자를 하지 않았던 네.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상탄적 박탈감. 네. 캐나다 분들은 되게 여유가 많고 그냥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럴 것 같은데 네. 아니신가요 보면? 그래도 이왕 오르는 거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속이 많이 상하다. 그때 샀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렇죠. 쳐다보기도 네. 힘든. 쳐다보기도 힘들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외국 사람들 특히 네. 중국인들로 대표되는 뭐 네. 인도 분들로 대표되는 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집을 많이 사서 네. 저런 밴쿠버나 이런 대도시들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체감이 되시나요 보면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있을 때 저희들끼리 이제 하는 말로는 밴쿠버를 이렇게 약간 좀 놀리는 말로 네. 홍쿠버라 그러거든요. 홍콩 사람들 많이 오긴 했죠 예전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홍콩에서 이제 워낙 그 거상들이 네. 집을 또 많이 산 그런 것도 있고 낮은 금리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해주니까 네. 1%대 금리를 유지를 했던 2010년에서 2010년 이후로 예. 그러니까는 집값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를 조금씩 이제 에드먼튼 캘거리는 내려오고 네. 다른 데는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그 시점이 2010년 이후다. 예.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는 사실 뭐 옆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뭐 보고서 내는 거 보면은
항상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어떻고 네. 우리는 어떻고 네. 뭐 거의 뭐 세트로 맨날 같이 스스로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네. 이제 금리 차이가 의외로 보면은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벌어졌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나요 보면은?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한 거는 맞긴 한데 네. 1%대를 이제 어쨌든 꽤 미국 같은 오랫동안- 경우에는 이제 0에서 0.25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캐나다가 높은 금리이긴 하나 네. 그래도 그 전에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1%라는 금리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기 굉장히 이제 만만한 만만한. 금리이기 오. 때문이다 보니까 아. 그때 이제 실수요자들 중국발 예. 그때 이제 뭐 위안화 위기 뭐 이런 것도 이제 오면서 해외로 자금이 또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쭉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이제 캐나다 이제 기준금리고 그다음에 노란색이 이제 미국 그 기준금리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나다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2000년 초반서부터 2005년까지 금리는 한 4% 내외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쭉 생각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1%가 되니까 네. 뭐 1% 정도 금리는 뭐 별 문제 없지라고 네.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고 미국처럼 뭐 이제 정말 내 모기지 했다가 못 갚아가지고 차압되거나 뭐 네. 쫓겨나거나 이런 일도 거의 없었고 네. 그러니까 나 금리는 낮고 네. 뭐 어떻든 집은 살만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때 더더군다나 진짜 많이 많이 살았거든요. 샀다. 그런데 하필 에드먼턴은 안 사고 안 사고. 많은 근데 분들이 다 이제 밴쿠버라든지 토론토라든지 네. 예, 이런 쪽으로 많이 샀구나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보면.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살려고 네. 밴쿠버로 갔어요. 예. 갔는데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콘도 타운 중에서 제일 이제 인기 많은 지역이 이제 예일 타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일 타운에 진짜 그 방 한 칸 딸려 있는 그 스튜디오 있잖아요. 예. 이제 스퀘어핏으로는 한 400 스퀘어핏이 안 되는 그 단위인데 그 평수로는 정확히 제가 잘 뭐 대충 몰라서 사이즈가 뭐 방 한 칸 네. 플러스 좀 더 있는 공간이잖아요 보면. 그때 당시 그 가격이 한 5억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오. 네. 오. 근데 그거를 사겠다고 사람들이 예. 엘리베이터를 못 타가지고 안달이었어요. 오, 일단 그걸 올라가야 보러 가야 되니까. 보긴 네. 봐야 되는데. 네. 이야.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해? 그때 이제 부동산 그 공인 중개사 아저씨한테 이건 얼마나 해? 그러니까 뭐 5억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살려면 보통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LTV가 많게는 95%까지 95% 이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나 그럼 5% 다운하고 사면은 이렇게 하면 대충 맞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그럼 못 살 걸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 말고도 이거 지금 캐시로 당장 노 컨디션에 내일 당장 사겠다고 한 사람들이 오. 수두룩해. 풀로 그냥 네. 전부 현금으로 밀어놓겠다. 노 퀘스천. 그냥 퀘스천. 질문을 그러니까 묻고 따지지도 않아. 그냥 내 돈 가져가. 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모기지 어떻고 저떻고 네, 조건 그래서 상관은 따지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겠다. 여기는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음. 하고서 이제 다시 제가 비행기에 몸을 싣고 다시 그때 돌아왔던 아무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장만 안 하시고 그냥 네, 그때 이제 장만을 안 하고 네. 와서 예. 에드먼튼에 예. 올인을 했죠 그때. 아. 그래도 에드먼턴도 네. 좀 뭐 오르긴 올랐을 것 같긴 하지만 원체 마음은 토론토에 가 계시니까 이제 네. 계속 속이 많이 쓰리셨겠습니다 보면은. 토론토도 좋고 밴쿠버도 좋은데 예, 네, 토론토는 밴쿠버. 좀 멀고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가야 밴쿠버가 훨씬 더 되거든요. 가까우니까. 보면. 네. 음. 그래서 이제 밴쿠버 사실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예. 아무튼 뭐 그거는 뭐 다른 이야기고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15년도 이후로 금리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조금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어떤 일일까요 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2015년부터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2016년인가? 올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예. 점점 이제 스프레드가 좁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경기가 저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캐나다가 경기 나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되게 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았고. 네. 근데 여기에서 그때 중앙은행 총재이신 우리 그 폴로지 형님께서 예. 금리 인하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14년도에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랑 한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WTI 기준으로는 막 30불 막 때까지 떨어지고 막 폭락을 했었죠. 네, 폭락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폭락을 하면서 캐나다 이제 GDP 전체 GDP의 한 10% 이상이 오일 앤 가스이다 보니까 네.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준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안 좋아질 것 금리를 같으니까? 내려서 네. 경기 침체에 대비하겠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어요. 알버타는. 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석유로 먹고 사는 동네니까. 근데 이제 밴쿠버, 토론토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거기는. 금리가 낮았는데 더 낮춰주니까. 더 낮춰주니까 네. 또 더 뛴다. 거기에서 이제 19년도까지 예. 18년도, 19년도까지 계속 집값이 팍팍팍 올라갑니다. 그 당시 집값은 정말 멀리서 옆에서 지켜보신 바 느낌으로는 정말 한숨이 팍팍 이제 나오는 거죠. 내가 저걸 샀었으면 내가 지금 저걸 샀었으면 진짜.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예일타운 거기는 얼마쯤 하나요? 요즘에 보면 요즘엔 그래도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로 예. 콘도 그 선호도가 좀 낮아졌나요? 선호도가 좀 낮아졌다 보니까 예. 가격이 좀 낮아지긴 해도 그래도 투베드룸 기준으로는 12, 13억은 줘야 하지 않을까. 네. 그전에는 한 15억 충분히 가다가 지금 네. 낮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상황이고요. 금리를 계속 저렇게 유지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름값이 계속 이제 낮아졌다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이제 올리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 올리기 시작하죠. 경기가 안 좋은데 따라 올리기 시작하면은 캐나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괴로웠을 것 같은데 보면은. 캐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았지만 이제 알버타에 있는 저희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러니까 이미 경기도 안 좋은데 저희는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때 기술적으로 알버타는 리세션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원체 큰 나라니까 그리고 주마다 산업이 다르다 보니까 양쪽 해안 지역하고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세상. 그리고 사실 그때 제일 잘 나갔던 또 산업이 테크. 또 금융. 그러니까 밴쿠버 쪽은 이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로 테크밸리가 있고 이쪽 이제 토론토 쪽은 금융 쪽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거기는 이제 아쉬울 게 없었죠. 아쉬울 게 없고 중앙에 있는 이제 에드먼턴 지역은 상당히 괴롭고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알버타에서 있었던 이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원유 가격 비주어죠.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이제 있고 WCS는 저게 캐나다 기준인가요? 웨스턴 캐네디언 셀렉트라고 해서 캐나다 그 헤비 오일. 캐나다는 원래 좀 이렇게 걸쭉한 그런 스타일의 오일이 많죠 보면은. 원래 그래서 이 스프레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격이 좀 더 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유황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정제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송유관을 보낼 때도 뭐 좀 가열도 좀 해야 되고. 그것도 있고 헤비 오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기름 덜 나오고. 하지만 양은 많고.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손 꼽히는 또 원유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박사님께서도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1,400만 배럴 미국에 이제 돌파했다고 레코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캐나다도 이제 레코드로 400만 배럴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전 세계 원유 디맨드가 1억 배럴이라고 봤을 때 한 5% 정도 차지를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높은 많죠. 그래서 쭉 그래프를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WTI 튈 때 같이 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그래서 쭉 가는데 오른쪽에 2018년 정도 됐을 때 보면 WTI는 49달러, WCS는 저게 59달러가 아니고 5.97달러죠 보면. 맞습니다. 아니 그 아무리 스프레드가 벌어져도 그렇지 저게 거의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거의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 났는데 저 뭔 일이 벌어졌었나요 그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러시아랑 사우디랑 TFTA를 하고 나서 다른 동네들은 다 이제 원유 가격을 다 회복을 했는데 이제 캐나다만 그때 회복을 못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보면은? 이게 그 알버타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이 기름을 퍼내려면 운송을 하려면 이제 파이프라인 아니면은 철도로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파이프라인 이제 용량이 다 찬 거예요. 기름값이 비쌌을 때 2008년도 이때 개발을 해놨는데 한참 퍼내야 되는데 파이프라인 개발을 할까 말까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제 할까 말까 키스톤을 그러니까 그게 남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잖아요. 미국으로 연결되는 엑셀, 키스톤 엑셀. 그거를 이제 허가를 안 해주고 또 서쪽으로 가는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원주민 쪽에서 이제 막 반대를 반대를 하고 하니까.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이러면서 업스트림에서는 이제 기름이 넘쳐 흐르는데 이거를 이제 운송할 미드스트림에서 이제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저렇게 덤핑으로 네, 그냥 덤핑으로. 넘기는. 네. 계속 기름은 나오는데 네. 보낼 방법은 없으니까 가격은 네. 계속 떨어져서. 그러니까 저때 상황에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네. 몹시 이제 괴로운. 굉장히 괴롭죠. 동네 경기는 완전히 네. 바닥으로 추락했겠군요. 보면. 저희는 이제 여기는 미래가 없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어. 라고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이사를 하기에는 또 예. 이제 직업이 이제 약사이다 보니까 약사시군요 보면. 네. 예. 다른 동네로 가면은 이제 훨씬 더 임금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쉽게 또 그럴 수도 네. 없고. 사실 제 직업은 좀 안정적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제 자신을 경기에 태운 거죠. 이제. 난 괜찮을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도 네. 앞으로 이렇게 되면 네. 잘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훨씬 지하실 밑에 2층, 3층이 있었다. 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년도에 저는 그때 기름값이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동산을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때 막 콘도 프리컨도 사고 지금 살고 있는 실거주지도 사고 야. 투자 목적으로 막 그 폴플렉스라고 이제 집이 4개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고 해가지고 그때 진짜 영끌을 해가지고 내가 밴쿠버 예일타운을 못 산 거를 내가 여기다 다 때려 붓겠어 해가지고 샀거든요. 아니 그 투자의 기본은 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았는데 아이, 이 또 부동산에 몰빵하신 것도 그러는데 네. 그걸 또 같은 지역에 남자는 또 한 방이니까 또 어렵습니다. 어려워.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네. 비자발적 장기 네.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요즘에 캐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으로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다뤄지나요? 뉴스에서 보면은? 네, 많이 다뤄져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금 캐나다의 되게 큰 문제라는 게 집값은 비싼데 예.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소득 대비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그거는 낮고 음. 그러니까 집값이 저렇게 올라와 있는데 가처분 소득이 낮으니까 예. 이게 괜찮았었던 이유는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오르지가 않으니까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그 돈에는 이제 오른 집값에서 빼가지고 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미국 식으로 이제 하기도 그렇게라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예. 오르질 않으니까 이제 음. 리파이낸스 같은 것도 이제 전혀 안 되고. 오. 네. 이게 진퇴양난이군요 보면은. 네. 음.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좀 부동산이 좀 다른 게 예. 미국은 30년 픽스로 그냥 한꺼번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08년 이후부터는 그냥 네. 대부분 다 고정금리로 넘어갔죠. 네. 여기 보면은.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예. 5년씩 받아요. 그거 보통. 한국식인데? 네. 5년 단위 조정. 네, 예. 5년 단위 조정. 그래서 어. 일단 보통은 25년으로 이제 모기지를 받고 5년 단위로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예. 제로 금리가 코로나 이후로 그렇죠. 2020년 뭐 21년 네. 이럴 때 네. 그때 받으셨던 분들이 네. 되게 좋았다가 그때 이제 받았던 분들이 이제 상환이 이제 끝나는 이제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5년 단위로 네.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좀 약간 상당히 부담스럽다. 네. 금리가 이제 막 네. 조정이 이제 많이 돼야 되니까.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진행을 할 때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원자재 팔아서 네. 먹고 사는 거고, 네. 그다음에 되게 보수적인 산업들이 되게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좀 활력,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어둡다 말씀드렸고 교민분들께서 되게 이제 맞아요, 뭐 여기 정말 일자리가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끼시나요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서비스 직군에 이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산업이 다각화돼 있잖아요. 예. 대기업도 많이 있고. 근데 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시가총액인가요 보면? 네, 시가총액으로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 네네. 사실 별거 없습니다. 뱅크, 그냥 뱅크. 네, 뭐, 은행. 예, 내추럴 에너지, 리소스, 에너지. 예. 퍼시픽 레일웨이. 네, 뭐 기차, 뭐 반더벨트, 뭐 이런 지금 2024년인데 예. 지금 철도 산업이 지금 10등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 있고 지금. 부동산 기업도 있네요. 뭐 브루필드 같은. 네. 예. 그러니까는 경기에 약간 그 채찍 끝에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미국이 경기가 흔들리면 결국에 얘네들은 다 미국 경기에 이제 연동이 많이 돼서 크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예. 미국이 한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산업들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쭉 상위 10대 캐나다 업체들을 쭉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 보면 소프트웨어 업체 뭐 관련돼서는 저기 10등에 콘스텔레이션 소프트웨어 네. 하나 지금 보이고 쇼피파이도 이제 좀 뭐 그쪽으로 분리를 해야 될까요? 네, 어떻든 맞습니다. 2개 정도가 이제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중후장대형 네. 전통적인 아니면은 이제 라이선스에 가 있는 네. 그런 산업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일자리 잘 만들어내고 그러니까요. 예, 경기 네.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 네. 의문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년 넘게 이제 캐나다에서 쭉 사신 이 느낌으로 봤을 때 보면은 캐나다의 미래는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뭘로 이제 더 이상 저런 산업들이 아니면은 어떻게 육성을 해야 돼서 다각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약간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이쪽 이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그렇죠. 다 네. 캐나다를 찾으시는 분들은 여유가 네. 많아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네. 하시잖아요. 보면.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딱 출근하고 네. 퇴근하고 음. 그러면 이제 4시 이후로는 예. 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하니까 하니까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저런 이제 큰 대기업에 다니던지 아니면은 서비스 기업 같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예.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경기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저희 오일앤가스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오시고 예. 이제 집에서 같이 저희랑 음. 쉬시거든요. 그러니까 오. 저희 아이들을 예. 많이 봐주시는 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낫다. 낮아요. 네. 음.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에드먼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에서 산업 다각화를 이제 하려고 구글 딥마인드 이제 리서치 센터도 네네. 갖다 놓고 저기 인투잇 그 소프트웨어 회사 있잖아요. 예, 예. 그 터보텍스 만드는 예. 거기도 이제 지사가 있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잘 됐다 해가지고 다 닫아버렸거든요. 아 이참에 이 핑계로. 네, 이 핑계로. 네. 워낙 이제 생산성이 안 생산성이 안 좋으니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편안하고 네. 느낌이 좋은데 내가 어떤 직업군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네. 운명이 달라지는군요 보면은. 그것도 그렇고 내가 네. 어디 사느냐에 어디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 다르고 다르고. 밴쿠버 오. 토론토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막 쓰리잡 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런 비싼 그냥- 물가와 집값을 네. 감당하려면 그냥 엔잡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네. 바빠야 되고 네. 대신 또 다른 지역은 또 그냥 뭐 저희 동네는 음, 뭐 집값이 저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대출 뭐 이렇게 영끌해서 주택 장만하셨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캐나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LTV가 95%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한 그 정도 비율 나오나요 보면은? 5%로 다운 페이먼트 이제 내고 나면은 할 수는 있어요. 예. 네, 구매를 할 수는 있는데 예. 이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이 훨씬 더 하니까 이제 5% 다운을 하고 사도 네. 살 이유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그때는 그 전에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사도 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제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음,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쪽이 이제 프리컨 쪽.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서 5년 뒤에 완공을 할 거야. 그러니까는 한번 사람들을 모아봐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콘도 큰 네. 콘도 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신도시 개발, 신시가지 개발처럼 네. 예, 이렇게 해서 다 꿈을 먹고 네, 돈을 막 밀어넣는데 네, 이게 뭔가 지금 안 좋아라고 네. 생각하니까 네, 기대가 이제 확 꺾어지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차피 집을 살려면 부채는 이미 다 냈을 대출은 다 받았던 이제 네. 그런 상황일 텐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면은 상당히 높다, 낮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집을 네. 연끌을 해가지고 샀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이 가계 부채인데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몇 %나 되느냐? 대한민국이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당당하게 우리가 스위스 다음에 네. 이제 2등이죠. 이제 보면은 네. 예. 캐나다도 어디 가서 이게 비벼볼 만하다. 4위. 네. 야, 다 미국을 가뿐히 누르는 이제 스위스, 한국, 네. 스웨덴, 캐나다. 한국하고 캐나다는 예. 돈을 벌어서 집에다 그냥 쓸어넣었- 집값에 그냥 다 집어넣고 있다. 오, 네. 상당히 뜻밖이다. 제가 이제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제 가계부채 비율 매우 높습니다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상하게 이제 복지 국가들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한국은 복지 국가도 아닌데 가계부채 비율은 저리 압도적으로 높은 또 특이한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도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이제 100%를 넘는 나라인데 우리는 2배도 넘고. 네. 근데 캐나다도 뭐 거의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실제로 캐나다 분들은 이 뭐 소비 여력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보면은. 예, 지금 많이 토론토랑 밴쿠버에 있으신 중간층, 중간층, 네, 예, 중간층, 중위소득 그리고 정도 올리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여러 네. 가지로.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저건 또 부채는 부채니까 이자는 네. 계속 나가야 되는 거고. 네. 물가는 요즘에 뭐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네. 높게 유지됐고. 네, 상대적으로 좀 잡힌다고는 하지만 뭐 그래도 그래봐야 집값이- 옛날보다는 훨씬 비싼 거니까. 네. 그 와중에 이제 교통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외곽에서 이제 출퇴근해야 되시는 비율도 늘어났을 네. 거고 대도시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가게가 이미 이렇게 많이 땡겨서 썼는데 네. 그러면은 경기를 좀 이제 지탱을 하려면 기업이나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돈을 끌어서 써줘야 되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요거는 캐나다 이제, 정부 부채군요. 네, 보면은. 정부 부채거든요. 요거는 예. 2021년 자료인데요. 어디 보자. 일본이 1등. 그렇죠. GDP 2배 반 뭐 이렇게 되고 이탈리아 그렇죠. 150%. 그런데 미국이 100%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뭐 미국이랑 캐나다는 비슷하군요, 보면은. 네. 오. 요번에 이제 또 코로나 때 또 네. 워낙 또 강력한 재정 정책을 또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까 집값 말씀드리면서 이제 못 드린 말씀이 예. 그 집값이 계속 그 금리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사실은 2019년도에 금리가 살짝 올라오는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도 캐나다가 같이 올리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조금 쿨다운을 하는데 예. 그때 이제 코로나. 되게 또 힘든 상황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다가 20년도 이제 코로나가 빡 터지면서 제로금리 딱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기름이랑 그 꺼져가던 불길에 예. 기름이랑 이제 장작을 확 그냥 부어놓으면서 밀어 넣으면서 갑자기 순간 이제 다시 네. 또 타오르기 시작했다. 타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집값이 근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가계 부채는 그래서 왕창 이제 왕창 늘어났고 늘어났고 정부도 그때 이제 각종 지원금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정부 부채도 왕창 늘어났고. 왕창 늘어났고 근데 경기는 뭐 지금 그렇게 뭐 좋다. 지금은 뭐 그렇게 뭐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네. 남은 거는 자관 엄청 빚밖에 빚밖에 없- 없다. 아유 캐나다 상당히 이거 좀 우울하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군요 보면은. 네, 그리고 또 이게 생산성도 그렇게 좋지도 놓지도 않고. 않고. 네. 그래도 어떻든 저기 아이들도 네. 있을 텐데 그래서 네. 캐나다에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보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 동네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오르지 않으니까 오히려 실내 저희는 부담은 뭐 부담이 많이 없다. 밴쿠버 그러니까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나 온타리오에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캘거리랑 에드먼튼에. 에드먼턴 쪽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그 비싼 생활비 감당을 못 하겠다. 네. 그래서 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의 휴스턴이나 이런 네. 저렴한 이제 남부 쪽으로 가자라고 네. 하는 게 비슷하다. 네. 그럼 결국 뭐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일자리도 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그쪽에서 또 집값도 또 이렇게 잡히고 하면 그럼 또 이게 밸런스가 또 맞을 맞아가지 것 같다. 않을까요? 언젠가는. 혹시 뭐 나중에 이제 뭐 미국으로 가신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면은? 미국은 약간 저한테는 약간 미지의 세계, 오지의 세계라서 음. 캐나다랑 이제 가까워서 사람들이 예. 미국 가기 이렇게 만만하고 편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네. 또 가족이 있는 입장이고 또 이제 아이들이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움직이기가 또 선뜻 쉽지가 쉽지 않으니까. 않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미국으로 갈 만큼 또 이제 화이팅이 넘치는 스타일도 아니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내가 미국 가서 생활하려면 전투력이 좀 있고 굉장히 화이팅이 넘쳐야 되니까. 도전적이어야 네. 되고 네. 그래야 넌 미국 가도 살만해. 또 거기 또 그런 면이 네. 있군요 보면. 그래서 보통 미국 대학교를 캐나다에서 졸업한 친구들 중에 네. 이게 워터루 공대 네네. 아시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실리콘밸리 or 버스트라 그러거든요. 음. 거기 실리콘밸리 못 가면 너는 그냥 아웃이야. 아웃이야? 너는 그냥 잘 못한 거야. 네. 그러니까 오로지 길이 원트랙이군요 보면은. 그냥 네. 그쪽에서 친구들은 이제 다 많이들 그쪽 미국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사실 화이팅 넘치는 사람들은 있죠. 미국으로 많이들 가니까 또 그렇다 보니까는 프로덕티비티가 또 그렇죠. 올라갈 수가 없고. 생산성이 높고 네. 뭔가 혁신적이고 한 마인드를 갖는 네. 사람은 캐나다에서 발버둥 치면서 내가 네. 잘해보자. 네. 이거보다는 네. 그냥 마음 편하게 미국 가서 내가 네. 하는 게 더 높은 성과. 그래서 결국엔 답은 미국이다. 답은 미국이다. 이건 결국 우리나라 뭐 국장이냐 미장이냐 그럼 자꾸 미장이다 나오는 거랑 비슷한데 네. 어떻든 간에 캐나다에서 이제 거의 뭐 이제 평생을 네. 사신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캐나다는 마음은 편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구석이 있고 네. 한편으로는 좋은 투쟁심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국면이 계속 반복이 되는군요. 네. 예. 그래도 캐나다에 계속 계시는 게 좋죠 보면.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예. 뭐 아이들하고 뭐 이제 좋은 시간 보내고 저는 뭐 여유 있는 삶을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드먼턴에서 와주신 우리 정민재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캐나다 뭐 집값 그다음에 옛날 이제 금리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뭐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나한테 가족들과 함께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세상이 제일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 드는데 동의하시죠 보면? 아,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로만 이야기하던 것을 생생하게 현지의 목소리를 또 들려드리는 이런 또 기회를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를 앞으로 종종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보신 여러분들 뭐 다른 쪽에 난 토론토에 사는데 아니면 난 밴쿠버에 사는데 하시는 분들께서도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먼 곳에서 와주신 정민 선생님 감사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